안녕하십니까. 생존 재테크입니다. 최근 미국 시장의 하락과 연쇄적인 국제 금융시장의 폭락으로 모두 힘드실 줄 압니다. 기운 내시길 바랍니다. 비교적 안전자산으로 여겨졌던 국제 금 가격마저 하락하면서 그 정도로 지금 사태가 생각보다 심각할 수 있다는 공포심이 모든 금융상품에 투영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 역시 전일 미국 증시의 반등에도 불구하고 오늘 3월 18일 미국 선물의 지수 하락에 또 놀라서 오후 들어 급격하게 투매가 나오면서 코스피 지수가 1600포인트 아래로 무너져 내리며 불과 한 달 사이에 시간을 되돌려서 2010년 2월달로 지수가 돌아가 버리며 장을 마감했습니다. 제가 전업 투자만 15년이 넘어가는데 물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저보다 투자 경험이 더 오래된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아무튼 제가 경험했던 시장은 이렇습니다. 상승은 오랜 시간 동안 짧게 힘들게 올려놓고 하락은 수년에 걸친 상승분을 단 며칠 또는 단 몇 주일 만에 내려버리는 경우를 몇 년을 주기로 몇 번 경험을 했었습니다. 원래 주식시장의 하락이란 것이 상승에 비해 기간상으로도 아주 짧으며 강렬한 인상을 주면서 폭락을 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07년 8월에 있었던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에 놀란 주식시장도 큰 폭락을 단시간에 했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가 2007년 8월달 차트입니다. 코스피 지수 일봉 차트인데 이때 보시면 8월달 이렇게 쭉 상승하던 지수가 8월달 들어 급격하게 이렇게 꺾입니다. 우리나라 시장 기준 2004년 이후 비교적 대세 상승으로 꾸준히 상승하던 지수가 2007년 3월부터 더욱 가파르게 이제 상승을 했었습니다. 그러던 중 2007년 미국 부동산 버블이 꺼지기 시작하면서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금리가 올라갔고 저소득 대출자들이 원리금을 이제 갚지 못하기 시작하면서 정권화나 채권 이런 식으로 거래된 모기지론을 보유한 금융기관들이 대출금 회수가 어려워지면서 손실이 발생했고 그때 당시 미국 2위 서브프라임 모기지 대출회사인 제 기억으로는 뉴센츄리 파이낸셜이란 회사가 파산을 하게 되면서 그 연쇄적으로 미국의 모기지 관련 투자 회사들이 파산 보호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2007년 8월 미국 주식시장에서 약간 파장을 일으킵니다. 그래도 미국 주식시장은 엄청난 급락은 하지 않았죠. 그때 우리나라 시장은 미국 시장이 약간만 기침을 해도 우리나라 시장은 그 당시에 커플링 그러니까 레버리지 커플링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미국이 기침을 해버리니까 그냥 알아 누웠습니다. 그때 그러면서 급락을 하더라고요. 이때 그런 식으로 반응을 했죠. 그때까지만 해도 미국 시장이 조금만 안 좋아도 우리나라 시장은 쭉 올라왔던 어떤 상승 추세가 바로 꺾이면서 이제 크게 반응을 하면서 한동안 시장 전체가 출렁이었습니다. 이때 휴가였는데 주식시장이 폭락을 해버리니까 그거 뉴스 본다고 저도 우왕좌왕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때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1년 뒤 2008년 전세계적인 금융위기를 불러일으키는 트리거가 되었고 그때 서브프라임 모기지 채권이 부실화되면서 HSBC도 약간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2008년 세계 3대 금융투자회사인 리먼 브라더스의 파산까지 일으키는 연쇄적인 반응을 하면서 리먼 사태가 왔죠. 2007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에 의한 2008년 금융위기 이렇게 이어집니다. 어쨌든 2007년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는
우리나라 시장 기준으로 한두 달 정도의 파장만 살짝 일으키고 잊혀집니다. 그때 그랬죠. 이렇게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7월 하반기부터 약간 그런 뉴스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8월 17일 날 뭐 저점을 찍고 다시 반등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 그 기간이 한 달 정도 요동을 좀 쳤었습니다. 여기서 뭐 시장이 안정되었다라는 건 이 사건이 잊혀졌다는 얘기라기보다는 이제 그런 악재가 더 이상 악재로 안 받아들여지고 그냥 넘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안정적인 흐름을 또 다시 이어갑니다. 그 후 2008년 10월 지금 보시는 차트는 코스피 지수 주봉 차트입니다. 그 후 2008년 10월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리먼 사태로 촉발된 금융위기로 전 세계적인 금융시장 붕괴에 이르는 사태가 발생했죠. 이때 있었던 일들은 아직도 저는 생생하게 기억나는데 저도 굉장히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이때는 주식으로 자리를 잡지 못한 시기였고 막 자리를 잡으려고 하면은 또 무너지고 이런 시절을 반복할 때였습니다. 이때 있었던 일들은 뭐 아직도 생생합니다. 하루하루 주식시장이 정말 지옥같은 폭락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때 당시 느낌은 이제는 모든 게 끝났구나 싶고 절망적이다 못해 자다가 깨어나지 않는 것 외에는 해결 방법이 없을 정도로 정말 심각한 공포스러운 시장이었지만 리먼 사태 역시 금융시장은 6개월 정도 출렁이다가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 기준의 차트를 보시면 알겠지만 리먼 사태가 2008년 10월달이 극심했죠. 그 후에 뭐 급등락을 합니다. 요동을 쳤죠. 그러다가 3월달부터 이렇게 반등을 시작합니다. 이게 6개월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 어려웠던 금융위기도 사실은 한 6개월 정도 극심했지 그 후로는 요동을 치면서 출렁이다가 6개월 정도 지난 후부터는 이렇게 반등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 사태의 한복판에 있다 보니 그 당시에 이렇게 금융위기가 왔을 때 요즘처럼 사태의 해결이 언제 될 것이며 이런 악재들이 언제 끝날지 당시에는 알 수도 없고 연일 매스컴에서는 뭐 희망적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희망이라고는 전혀 없는 그런 절망적인 소식만 계속 나왔습니다. 그런 소식만 뭐 온통 가득했죠. 금융시장에서 비롯된 사태가 실물 경제로 옮겨가서 경제 상태도 그때 심각했었습니다. 지금도 그때와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 코로나 사태의 한복판에 있으니 미래를 쉽게 예측하기란 정말 어렵고 힘든 게 현실입니다. 지금 그렇잖아요. 그런데 원래 그렇습니다. 당하고 있는 당신은 앞이 캄캄할 뿐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더구나 전염성이 강한 코로나 사태로 인해 외부 활동을 못하니 실물 경제가 날로 어려워지고 있고 언제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고 사태의 해결이 될지 불투명한 건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그 사태의 중간에 있을 때는 앞이 잘 보이지가 않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차분하게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예상치도 않게 갑작스런 이번 코로나 사태가 분명 심각한 건 사실이지만 이번 사태로 인류 전체가 멸망을 하겠습니까? 이번 사태로 인류 전체가 멸망을 할까요? 아니면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 미국이 망하기라도 할까요? 물론 가능성은 열어놓고 생각해보면 아주 드물겠지만 코로나 사태의 해결책인 백신이나 치료제 개발이 불가능해서 일이 점점 회복 불능의 상태로 빠져들어 인류가 멸망할 가능성은 있긴 있겠죠. 그런데 그런 가능성은 아주 극히 낮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현재 치료제와 백신의 임상실험을 전 세계적으로 동시다발로 하고 있으니 빠르면 5월, 6월 달 되면 백신이나 일정 부분 사태를 한풀 꺾을 수 있는
치료제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뉴스에서도 그런 얘기들이 가끔 있죠. 예전에 신종 플루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했을 때처럼 갑자기 타미플루 같은 치료제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인간은 어떤 알 수 없는 악재에 직면했을 때 처음에는 당황을 해서 우왕좌왕하기도 하지만 결국은 사태의 본질을 해결하고 다시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가는 게 인류가 걸어온 역사입니다. 그러니 지금은 너무 갑작스러운 일로 경황이 없고 모두 패닉에 빠져 있다 보니 온통 절망적인 소식들만 더 크게 들리겠지만 이건 역시 시간의 문제일 뿐입니다. 해결은 반드시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는 제가 너무 거창하게 얘기한 면도 있겠지만 지금은 코로나에 전념된 공포보다 사실은 불확실성에 전념된 공포로 인해 주식시장이 너무 과하게 반응을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비유를 하자면 길 가다 느닷없이 알 수 없는 어떤 대상으로부터 몽둥이 찜질을 지금 당하고 있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당황스럽고 멍하기만 한 상태지만 금융시장의 심각한 매질은 내일 당장은 아니더라도 이제 끝나갈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럴 때가 다가오지 않았나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코로나 사태가 불러온 경제 위기지만 지금은 시간과의 싸움이지 인류 전체가 멸망하지 않는 이상 조금만 더 인내하고 버티고 견디다 보면 문제 해결은 반드시 해결될 것이다. 문제를 해결책을 찾아낼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 공포에 사로잡혀 주식시장에서 패닉세 투매할 시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금융시장에 있었던 두 가지 예를 들면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2011년 8월에 있었던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으로 촉발된 급락시장, 이때도 직전에 겪었던 리먼 사태의 재발이 될 것처럼 온 매스컴에서는 난리를 뜰 때입니다. 차트를 한번 볼게요. 2011년 8월 이때죠. 어느 날 갑자기 미국 신용등급이 강등되면서 꼭 미국이 파산해서 망할 것처럼 뉴스에서 떠들었습니다. 주식시장은 또 안 그래도 예민한데 그런 뉴스에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했죠.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미국 시장이 폭락을 하니까 우리나라 시장도 뭐 갑자기 폭락을 했죠. 이거 주봉입니다. 2011년 이때도 여름이었죠. 신용등급 강등으로 인해 가지고 미국 시장이 출렁이니까 우리나라 시장은 그것보다 더 크게 반응을 했죠. 그때 꼭 경제 공황이 올 것처럼 뉴스에서는 난리를 떨었습니다. 미국이 파산하고 뭐 전 세계적인 1929년 뭐 30년대 초반에 있었던 세계적인 경제 공황 뭐 그것이 올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난리였지만 이건 역시 6개월 정도 시장이 급등락하면서 출렁출렁이다가 안정을 찾았습니다. 그 후에 또 있었죠. 최근에 2018년 미중 무역전쟁으로 인한 폭락, 이때를 한번 회상해 보시면 온통 주식시장이 절망적인 소식밖에 없었습니다. 이때도 시장 역시 급락하며 또 미국과 중국이 진짜 전쟁이라도 할 것처럼 갈등을 했지만 결국 이건 역시 지나고 보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지나갔습니다. 그 사이 중간중간 그리스 사태도 있었고 영국 브렉시트 사태도 있었습니다. 지나고 보면 다 지나간 일이 됩니다. 지금 주식하는 사람들 누구 하나 어렵지 않은 사람은 없겠지만 이건 역시 시간과의 싸움이지 분명 해결책을 찾을 것이며 어려운 시기는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몰려있는 분들은 공포에 사로잡혀 뭐 손실률을 보고 있으면 패닉셀에 동참하고 싶죠. 뭐 욕구가 빨리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으니까, 스트레스 받고 괴로우니까. 그럴 때일수록 흔들리는 멘탈을 잡고 중심을 또 잡고 견디며 때를 기다릴 시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이. 여유자금이 있는 분들은 슬슬 분할 매수할 기회가 왔다라고 또 생각되기도 합니다.
부디 모두 희망이 안 보이고 절망만이 가득하시겠지만 지금은 위기이면서 동시에 기회의 시간이기도 하니까 너무 우울해하지 마시고 조금 더 인내한다 생각하고 견디다 보면 이건 역시 지나갑니다. 다 그래 왔습니다. 인류가 멸망하지 않는 이상. 그래 너무 감정이 왔다 갔다 하는 거에 휘둘려서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그냥 차라리 조금 주식시장을 안 본다 생각하고 힘드신 분은 너무 힘들다 싶으면 뚜껑을 닫고 그냥 잠시 그냥 차분하게 지내시는 것도 이런 어려운 시기가 지나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제가 대구에 살다 보니 모두 뭐 살아있느냐 묻는 분들이 많으신데 저는 무사히 잘 있습니다. 집 밖에 지금 뭐 거의 한 달 정도 못 나가고 있지만 저는 뭐 잘 지내고 있고 요즘은 스톡체인저 카페에서만 매일 매매 일지를 올리고 있는데 혹시 심심한 분들이 계시면 우리 카페로 놀러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두 기운 내시고 희망을 잃지 마시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기는 꼭 지나갑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